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자님이 에어컨 실외기로 가는 배선이 터진 영상을 저에게 보내주시면서 진주의 한 아파트 에어컨과 배선이 연결된 뒷벽이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전기 배선을 연결한 결선부에서 불이 난 건데 끊어진 구리선을 꼬아 절연 테이프를 덮는 꼬임 시공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꼬임 시공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항이 증가하게 돼서 열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일반 전기 제품에 비해서 좀 더 열이 많이 발생하는. 에어컨을 다시 설치할 때 가격과 인력 등의 이유로 이렇게 꼬임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철제를 이용한 압착 슬라브 시공보다 화재 위험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꼬임 시공을 할 때 화재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실험해봤습니다. 꼬임 시공을 한 전선을 배선 안에 넣고 에어컨을 켜자 4분 만에 온도가 100도까지 오릅니다. 이후 1분마다 30에서 50도가량 더 높아지더니 7분 만에 펑 소리가 나며 불이 붙습니다. 일반 전선과 안전하게 시공된 압착 슬라브 전선은 10분이 지나도 20도대 온도를 유지하는 것과 비교됩니다. 에어컨 설치 시 새 전기 전선을 사용하거나 압착 슬라브를 사용하는 전문 시공업체에 의뢰하는 게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 좀 해주십시오 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전선들을 많이 쓰느냐, 이런 전선도 쓰고 저런 전선도 쓰고 하는데, 전선을 이제 연결할 때 만약에 연결한다, 뚝 잘라졌어. 연결할 때 어떻게 연결하냐면 보통 꼬임 접속이라 그래요. 꼬임 접속. 이렇게 꼬임 접속을 해요. 뉴스에 영상에 나온 것이 꼬임 접속이 잘못됐다라고만 나왔고 뭐 저항이 크다 이러한 말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실무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천정에서 조명등이든 뭐든 복수를 써서 나오면 전부 이렇게 꼬임 접속이 돼 있어요. 전기 공사에서 하는 기본이 꼬임 접속이야. 꼬임 접속. 그러니까 꼬임 접속이 문제라는 건 아니지. 꼬임 접속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 꼬임 접속을 하는 전선의 종류에 문제가 있다. 종류에. 그런데 이렇게 동선이잖아요. 동선인 경우에는 꼬임 접속이 당연한 겁니다. 단말 처리하는 방법이 테이프로 하는 방법이 있고 와이어 커넥터 이런 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 이렇게 한다. 이렇게 돌려버리면 완전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선이 다 접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꼬임 접속이 잘못되진 않았다. 만약 일자로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면 이게 어떻게 돼요? 여기가 접히잖아요. 꼬임 접속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슬립을 쓴다고 그랬잖아, 영상에서. 자, 이렇게 하면은 보기가 싫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만약 일자 접속일 경우에 이렇게 두 가닥만 갈 때는 슬리브를 쓴다 그래요. 슬리브.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까락지라 그래. 까락지. 전선을 안에다 넣으니까 전기공사에서 비속어로 까락지라 그래요. 까락지. 전선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야 되겠죠. 이렇게 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슬리브 접속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절반 들어가게끔 만들고, 자,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자, 제가 터미널 압착기를 안 가져왔으니까 여기 압착 단자로 찍어 보겠습니다. 한 군데 찍고 두 군데 찍고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집어였습니다. 이렇게 찍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슬리브 접속이라는 겁니다. 일자 접속. 보기가 좋잖아요. 수축 튜브를 넣어야 되는데 저희 현장에 수축 튜브가 없어. 그러면은 테이프로 이렇게 감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감아주면은 이제 전기가 일자로 통하면서 괜찮다, 이 얘기입니다. 슬리브 접속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연선을 보통 어떻게 접속하냐면 지금 그 영상에서 나와서 문제된 접속은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렇게 꼬임 접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관 안에서 전선이 이렇게 막 구부러져서 가잖아요. 이러다 보면 뭐 열이 이런 데서 열이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꼬임 접속의 문제점을 얘기를 한 겁니다. 우선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쓸 수밖에 없을 때는 테이핑을 하든가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연선인 경우에는 와이어 커넥터가 안 들어가요. 이게 들어가면 그냥 빠져버려. 이런 것은 이러한 것을 씁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캡을 씌워져서 여기 보면 이 안에 쇠가 되어 있거든요. 이 안에 쇠가 되어 있어. 그러면 이것을 쏙 집어넣고 이것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집어여주고 찍어주고, 그 다음 이렇게 집어여주고 찍어주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꼬임 접속이라는 거예요. 커넥터 같은 걸 이렇게 쓰면 이런 것은 뭐 열에 약하다, 뭐 햇볕에 약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테이프로 한 서너 번 감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감아줘요. 자, 이렇게 해서 감아주면은 접촉을 해도 더 괜찮죠. 전선이 지금 안 잘린 상태죠. 안 잘린 상태에서 전류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기가 들어오고 있나. 검전기를 제가 두고 와서 전기가 들어오고 있는지를 한번 누전 테스트로 한번 해볼까요? 전기 들어오고 있네요. 어휴 깜짝이야. 저항성 변동 없는 부하라야 좀 어느 정도 그래도 테스트가 되거든요. 자, 5.87, 86, 5.87. 자, 1번 정상 전선에서는 5.87 암페아 꼬임 접속을 해볼 겁니다. 꼬임 접속. 이 차단기 내린 줄 모르고 이렇게 빵 자르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안전하게 제가 차단기를 몇 개 내리겠습니다. 자, 이 몇 개 내리면 이제 이걸 빵 잘라도 관계가 없을 거예요. 어휴, 빵 잘라, 어휴 겁나라.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꼬임 접속을 해볼 겁니다. 꼬임 접속. 드라이기를 썼기 때문에 지금은 접지선이 없어요. 드라이기는 현재 여기에 접지가 없잖아요. 접지는 의미가 없지. 접지는 여기서 드라이기는 접지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접지를 뺀 상태에서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어떻게 한다?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이런 거는 감을 때 그래도 이렇게 해서 감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감춰. 이렇게 감춤 작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껍게 감아줘야 됩니다. 여기가 영상에서 뻥한 경우는 뭐 이것을 꼬임 접속했다는 것보다도 여기에서 단말 처리가 똑바로 안 됐을 때 뭐 빠지거나 이랬을 때 이제 끝까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전선이 없잖아요. 이렇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안으로 감아.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끝부분을 두껍게 감아주는 겁니다. 지금 영상에서 나온 것은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보면 이제 이렇게 벌리기도 한다. 이렇게 벌리기도 하고 보통 막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러면 뻥 했을 때는 이렇게 했을 확률이 크다. 이렇게 해서 감았을 때 그러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래도 뻥을 덜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 정도 구부린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라이기를 켜볼 거예요. 자, 이 적외선 온도계. 지금 현재 발연된 거 24도. 자, 켰어요. 전류부터 6.86, 85, 84. 꼬임 접속 시 5.84. 어, 27도, 약 27도씨, 27도씨까지 올라갔습니다. 슬리브를 찍을 거니까 하나는 길게. 슬리브 접속할 때는 앞찾기를 꼭 써야 돼요. 근데 제가 현장에 앞찾기를 안 갖고 와가지고 벤치 앞찾기로만 우선 처리를 해보는데 테스트를 바로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슬립을 접속하니까 6.04. 야, 열이 40도. 여기가 40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는 25도 정도였는데 또까지 막 나오잖아. 야, 13도까지도 막 나가네요. 43도. 자, 어우, 뜨뜻합니다. 따끈따끈해요. 자, 무슨 말이냐? 슬리브 접속이라고 열 안 나는 게 아니고 지금 봐봐요. 열이 뜨끈뜨끈합니다. 지금 끝났는데도 열이 뜨끈뜨끈해요. 여기가 지금 36도 막 이렇게. 슬리브 접속하면은 열이 안 난다 했지만 그거 아니에요. 슬리브는 이렇게 찍히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잘못 찍었을 경우에 잘못 찍었을 때는 이 부분이 전선이 완전 밀착이 안 되는 거예요. 밀착이 안 돼서 접촉 저항이 더 크다. 그러면은 이제 이 방법을 쓰지 말고 이 방법 쓰지 말고 그냥 슬리브는 못 믿으니까 이제 못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자 접속을 해보자.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일자 접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 정도에서 잘라버려요. 네.
그러면 이제 일자 접속이 된 거예요. 이게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일자 접속. 자, 일자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자 접속 했어요. 자, 일자 접속을 했으니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올리고 켠다. (4번) 일자 접속 했을 때 6.03 암페어. 열나는 걸 확인을 했더니만 전선 열이 전체적으로 나진 않았는데 이 주변에서 열이 심하다. 접속이라고 다 믿을 건 못 되네. 일자 접속이라고. 일자 접속도 열이 난다. 꼬임 접속, 마지막으로 다시 꼬임 접속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꼬임 접속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꼬임 접속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꼬임 접속이 제일 낫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전선에 열이 없어요. 꼬임 접속에서. 꼬임 접속이 나쁘다고 했는데 지금 열이 없어. 더 열이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동선에서 전류는 얼만큼 먹는지 보겠습니다. 5.46. 정상 연선으로 바꿔야 되고, 동선에서는 5.47 암페어. 동선에서는 5.47 암페어. 제일 전류도 적었고 출력도 괜찮았고 열이 없다. 근데 정상 연선에서는 5.87, 꼬임 접속에서는 6.06, 슬리브유는 6.04, 일자 접속 6.04. 온도가 꼬임 접속이 제대로 했을 때는 온도가 올라오지 않고 뭐 27에서 30도 이내였다. 꼬임 접속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접속을 단단히 했느냐 못했느냐 잘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슬립으로 하려고 하면 잘 찍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전선의 접속은 정상 연선, 정상의 꼬임이든 슬립이든 일자든 간에 잘 해야만 될 것 같다. 진짜 단단하게 저항이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 관건이지, 어느 접속이 좋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마치겠습니다.